니콜로바와 배유나가 앞에 있었지만 잘 따돌립니다. 7대3. 윤희 선수에게 서브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격의 윤희. 페퍼스의 반격 이한비. 다시 올라갑니다. 오른쪽 강타. 자, 니콜로바 선수의 볼을 잘 받았습니다. 이한비. 랠리 이어지는데요. 니콜로바 따라갑니다. 따라갔어요. 수비됐습니다.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성공입니다. 네. 이한비 득점. 자, 전체 1순위로 도로공사 유니폼을 입은 신인 김다은 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전달됐습니다. 빠르게 쏴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패스가 나가는 힘이 있네요. 그렇죠. 앞으로는 좀 더 필요한 선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길게 쏴주는 공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연속 득점을 하고 있는 자비치입니다. 백에이 속공. 글쎄요. 네. 배유나. 김다운 선수가 벌써 이렇게 호흡이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코스를 뭐 왼쪽 오른쪽 지금 속공까지 자신 있게 활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크게 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포 여상 졸업 예정자 김다은 세터입니다. 누군가요? 어머니십니다. 네. 아이가 많이 크네요. 네. 김연심 선수라고요. 그렇죠. 네. 저보다 이제 후배의 어떤 선수인데 딸이 상당히 많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한유미 해설위원과 친구라고. 친구이신. 네. 급하다 보니까 지금 점프 토스 할 때 점프를 약간 빠르게 뜨는 경향은 있거든요. 하지만 힘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오른쪽인데요. 윤희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왼쪽입니다. 이한비 성공입니다. 코트를 굉장히 길게 넓게 활용을 해주고 있는 이원정 센터고요. 그렇습니다. 14대21. 왼쪽 자비치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강소희 범실입니다. 세트 플레이처럼 빠르게 되는 플레이는 오늘 도로공사가 초반에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김다은 세터의 서브입니다. 네. 뭐 얼마나 오늘 부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낮고 빠르기 때문에 일단 리시브가 관건인데요.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다이 리베로가 쫓아갑니다. 그대로 넘겨야죠. 추격 기회는 한국도로공사 기회입니다. 스파이크! 그러나 벗어납니다. 타이밍도 나쁘지 않은데 점프 떠서 너무 많이 끌고 뭐 본인의 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위에서 한다면 좀 더 가볍게 나갈 수도 있어요. 윤희 선수의 공격마저 벗어나면서 25대17. 이원정 세터. 니콜로바 따라갑니다. 넘어가는 볼입니다. 직접 때립니다. 김다은. 이 선수가 강심장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예요. 제가 봐서는 본인의 역할을 좀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일단 긴장은 될 텐데 과감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건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15대15. 다시 윤희의 공격인데요. 준비됐죠? 페퍼저축은행 기회입니다. 자비치 성공입니다. 다시 역전. 18대18. 페퍼저축은행 오른쪽 자비치 박정아 마무리. 자, 박정아 선수가 마무리를 잘 해줬지만 지금 잡는 상황에서 그 첫 공을 이원정 세터가 잡았거든요. 차라리 박정아 선수가 잡아주고 될 수 있는 한 세터가 토스하는 게 좋습니다. 잘 밀어줍니다. 니콜로바 해결. 다시 동점. 올라갑니다. 강소희 길게. 페퍼저축은행 찬스볼 박정아. 2점 차. 이원정 선수는 박정아 선수에게 고맙다는 말을 빨리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너무 빨리 나가다 보니까 약간 붓고 짧았는데 처리를 잘해줬습니다. 박정아 서브 좋아요. 밀어넣기 성공입니다. 23대20. 서브도 좋았고 하필이면 또 장희 선수 앞쪽으로 갔고요. 그렇습니다.
짧게 들어가는 서브를 잘 때려주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예. 다시 지금 또 지고 있어서 심각한 표정인데요. 길게 여기 아하. 블로킹 장위. 아시아 쿼터 선수 간의 대결 장위가 이겼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큰 무기예요. 예. 세 포인트에 몰려있는 도로공사입니다. 세트 끝낼까요? 자비치 자, 끝냅니다. 네. 또 조절해가면서 하기는 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외국인 선수이고 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박정아 성공입니다. 가장 먼저 10득점.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공격 득점 네. 5,000점이네요. 역대 2호이네요. 임명옥 선수가 오늘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가운데 네. 장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네네. 메렐린 니콜로바의 서브. 리시브 잘 됐습니다. 네, 성공입니다. 계속 때리다가 한 번은 또 푸싱으로 찔러주고 있고요. 예, 상대가 견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3대 9. 장위. 이 선수가 페퍼저축은행 팬들의 마음을 단번에 지금 사로잡고 있어요. 맞습니다. 블로킹 공격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이게 웬일일까요? 네. 도로공사의 리시브 라인이 이랬던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예, 임명옥 선수 또한 오늘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예. 올라갑니다. 안쪽 파고듭니다. 아하, 맞고 나갔습니다. 그냥 때리지 않죠. 이한비. 중앙입니다. 만들어가야죠. 니콜로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왼쪽에 박정아 성공입니다. 20대 12. 아무래도 뭐 맞춘 시간이 짧기도 하고 김다은 선수는 스피드보다는 조금 더 높이 있게 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 니콜로바. 자, 이번에도 호흡은 좋지 못했습니다. 밀어줍니다. 강타입니다. 수비가 됐어요. 자비치의 반격 성공입니다. 21대 12. 아시아 쿼터인 장희 선수가 굉장히 큰 몫을 해주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주다 보니까 이원정 세터의 표정도 밝습니다. 블로킹입니다. 자비치. 22대 12. 중앙. 자, 계속 흔들고 있는 페퍼저축은행. 다시 공격 준비. 하이진의 연결. 오픈 강타 성공입니다. 네. 오늘 확실히 이 라이트 쪽으로 짧게 넣는 서브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장소윤 감독 데뷔전 승리 눈앞에 있습니다. 한 점 남았습니다. 24대 14 매치 포인트. 페퍼저축은행 오른쪽으로 갑니다. 박정아 네. 끝냅니다. 페퍼저축은행이 개막전에서 승리합니다. 장소영 감독 체제 첫 승을 이뤄내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이고 굉장히 고른 플레이와 오늘 굉장히 희망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3대 페퍼저축은행이 3대0 완승을 거두며 개막전 승리를 거둡니다. 55%의 공격 성공률로 상대를 압도하고요. 범실은 단 9개에 그쳤습니다. 특히 박정아 선수가 14득점에 64%의 공격 성공률로 역대 통산 두 번째 공격 득점 5,000점을 달성하고요. 한편 한국도로공사 임명옥 선수가 V리그 최초 역대 통산 리시브 정확 6,500개를 달성했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발하고 말았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오늘 스페셜 V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페셜 V의 투팍, 해설계의 신생아 박철호 해설위원과 해설계의 가태랑 박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또 이렇게 새 시즌을 출발하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먼저 박미위원의 좀 근황이 궁금한데요. 비시즌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더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역시 비시즌 내내 또 배구 생각밖에 없었던 또 베테랑 박미위원이고요. 또 이렇게 첫 출연을 베테랑 박미위원과 함께하는 행운을 거머쥔 신생아입니다. 이 박철우 해설위원인데 좀 앞서 일요일에 석진욱 해설위원이 호되게 신고식을 좀 했습니다. 물바다가 된 스튜디오 현장 혹시 보셨습니까? 네, 이 테이블이 그냥 땀으로 다 젖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좀 긴장을 하긴 했는데 전 그래도 좀 진욱이 형, 석 의원님보다는 좀 덜 긴장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말로만 들으셨잖아요. 저희 제작진이 놓치지 않고 또 그 현장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이 정말 물로 축축해질 정도로 손에 땀을 쥐었던 또 석진욱 해설위원인데요. 이 박철우 위원 제가 지켜봤는데 긴장을 좀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긴장되죠. 긴장되는데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좀 이런 상황이 너무 재밌고 좀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좀 제가 그 배구 보시면서 약간 졸리다는 이야기도 좀 하시고요. 여기서 좀 이렇게 무료한 표정을 좀 짓기도 하셨거든요. 좀 스페셜브 임하는 좀 마음가짐을 좀 전해주시죠. 근데 말씀대로 좀 준비하는 이 시간이 좀 지루했던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빨리 방송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긴장감을 좀 빨리 느끼고 싶어서 좀 기다렸던 건 사실이고 뭐 아니나 다를까 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이 준비된 방송인 프로 방송러 이 박철우 해설위원인데요. 일요일 중계 전에 그 중계 준비 잘 되고 있냐는 질문에 외모 책 이렇게 개그까지 하시는 좀 유머를 보이셨다고 하는데 스페셜 V도 준비되셨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준비 잘 됐고요. 그리고 그때 좀 제가 네. 해설 준비를 좀 탄탄하게 못 해가서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이 외모는 좀 준비된 것 같습니다. 외모 책! 외모가 준비됐다. 방송보다 이제 외모 준비를. 네, 오늘 또 어떻게 스페셜비 첫 방송을 또 해내실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설계의 투팍과 함께 오늘 펼쳐진 경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자분인데요. 페퍼저축은행이 창단 4년 만에 개막전 첫 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장소영 감독도 감독 데뷔 전 첫 승을 거뒀는데요. 이 첫 경기 첫 세트부터 이 파격적인 좀 전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이끌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페퍼저축은행 사실 저희가 이제 시즌 들어가기 전에 가장 관심이 가졌던 거는 FA 선수들의 이동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두 번째는 페퍼저축은행이 순위 상승을 할 수 있을 건지, 세 번째는 홍수생명이 아쉬운 부분을 다시 도전하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개를 봤는데 오늘 페퍼저축은행이 창단 이후에 완벽한 승리는 두 번째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오늘 첫 경기 때문에 장소영 감독이 굉장히 긴장감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은 초보 감독이 최장 김종지 감독을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컵 대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봤어요. 네.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 두 선수를 1라운드 1순위로 뽑았고, 또 한다희 선수 영입했고, 이원정 선수까지 선수 트레이드로 데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 구성이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 앞으로는 페퍼저축은행이 승점 자판기가 아닌 어느 팀을 만나도 정말 까다로운 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확실히 이 시즌 첫 경기부터 이 파격적으로 달라진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페퍼저축은행인데요. 좀 이전 시즌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좀 변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잘 됐죠. 박정화 선수, 이한비 선수 전체적으로 공격 바란스도 너무 잘 맞았고, 또 서브 공격도 너무 잘 됐는데, 눈에 띄는 거 하나를 보면 사실 리시브하면 임명옥 선수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베테랑 중에 베테랑, 그만큼 항상 1위를 차지하거나 정말 50% 성공률이 넘는 선수는 이 임명국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장소영 감독이 의도됐든 안 됐든 간에 초반부터 임명국 선수를 많이 움직이게 만듦으로써 전체적인 균형이 깨졌고, 그 균형이 경기 끝날 때까지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 이 점을 좀 들 수 있겠는데, 저는 보면요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경기를 준비할 때 상대팀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노릴 것인지, 네. 아니면 장점을 무력화시킬 것인지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후자를 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임명옥 선수도 아주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 없지 않았었던 거는 늘 경기를 하며
본인에게 오는 것보다 피해가는 서브가 많았단 네.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공략을 뭐 움직이기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선수들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이명호 선수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다른 그런 그 긴장감을 맛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확실히 과감한 전략이 돋보였던 오늘 경기였습니다. 이 장소영 감독이 또 이 경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가 좀 느껴졌는데요. 좀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박미 해설위원도 감독 시절 이 데뷔전 첫 승을 거뒀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좀 나십니까? 아마 장소영 감독 오늘 조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컵대에 가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 감독님 제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밖에서 봤을 때와 내가 직접 실전에 가서 본인이 해본 결과는 엄청 다르다는 걸 또 느꼈고 또 그 결정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다는 건데 괜찮아 얼굴 뭐 괜찮은데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뭐 첫 경기이긴 합니다만 일단 잘 깨었으니까요. 앞으로 경기도 뭐 지고 이기고 이거보다는 본인들이 준비했던 걸 얼마만큼 쿠투장이 하고 또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첫 경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축하합니다. 그럼 감독님 오늘 좀 지켜보실 때 이 장소영 감독의 좀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보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게 긴장감이 아무래도 컵대회는 그냥 의욕이 너무 넘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계산이 조금 늦어졌던 것 같고 또 그 두 경기지만 그 경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느낀 것도 있었을 거고 사실 오늘 경기는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사실 또 평가하기도 좀 그러긴 하지만은 첫 경기니까요. 일단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 그 만족할 필요가 있겠고 물론 너무 안 되는 경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땐 내가 어떻게 가고 그다음 준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사실 중요하지 너무 잘 됐을 때는 사실 어떤 선수가 들어가도 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 하나하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미 해설위원 이야기처럼 장소영 감독 오늘은 좀 푹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접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뭐 선수들이 너무 잘했고요. 뭐 그 선수들이 잘하고 경기력이 좋으면 그냥 감독은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될 정도로 선수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9번 쪽 그쪽에 공략을 좀 많이 생각하고 나왔고요. 그런 부분이 초반에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영옥이보다는 그 위치에 따라서 그냥 그 서브 공략을 했었는데 그게 오늘 효과적으로 발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잘 기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 명의 선수가 너무 잘하는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제가 그 오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이 확실하게 발휘가 됐고 그리고 이원정 선수하고 호흡이 잘 맞았고요. 중간중간 조금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잘 맞았다고 보고요. 자비치 선수도 위기가 있는 어떤 그 순간에 결정력을 잘 발휘했습니다. 오늘 첫 경기인데 출발이 좋지만은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여기에 또 오늘 하루만 좀 즐겁게 하고 또 다시 또 경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계속해서 리그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또 오늘 이 승리를 하루 딱 즐기고 앞으로 또 이어지는 리그를 준비하겠다 이런 포부를 또 이야기해준 장소영 감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지난해보다 호흡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원정 선수 효과라고 좀 봐도 될까요? 자비치 선수가 지난 컵대회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이원정 선수가 준비를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컵대회 앞두고 며칠 앞두고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물론 뭐 박사랑 선수도 같이 연습을 네. 하지만은 주로 했던 선수는 이원정 선수였는데 자비치 선수도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의욕이 넘쳤고 본래 했던 그 템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원정 선수가 오늘 지난해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그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마음이 좀 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 느낌이 왔냐면 어떤 지시에 의해서 경기를 하는 것보다 내가 주도적으로 경기를 좀 끌고 나간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본인이 하고 싶은 그 플레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경기를 중심으로 이용정 선수는 어떤 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법인지 또 더 효과적으로 잘하게 우리 공격수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턴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잘 기준을 삼아서 경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또 이원정 선수가 다시 또 주전 세터 자리를 또 든든히 지켜주면서 팀이 안정적으로 또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원정 선수가 가장 아쉬웠겠죠. 또 이원정 선수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준비를 오래 한 만큼 그리고 또 비시즌에 열심히 한 만큼 오늘 첫 경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했던 게 오늘 경기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다 팀원들이랑 감독님이랑 코칭 스태프 선생님들이 다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장이 크다 보니까 일단 공 높이를 제가 높게 잡아줘야지 타점 잡아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높게 올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올리든 장인은 너무 좋은 공격수여서 다 잘 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격수들이 득점한지는 몰랐는데 저희 공격수들이 다 지금 신장도 좋고 다 골고루 잘 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라서 다음에는 혜진 언니까지 제가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오시면서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분위기도 밝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계속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연습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페퍼 경기장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페퍼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원정 선수가 네.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말도 굉장히 잘하긴 하네요. 네, 확실히 좀. 네. 오히려 그 눌렸던 게 확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반갑습니다. 최근 또 이원정 선수가 얼마나 또 자신감 있게 또 하고 싶었던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좀 느껴지는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남자부를 만나봐야 하는데요.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떨립니다. 네, 박철우 위원과 함께 이 남자부 경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B손해보험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시즌 첫 경기에 나섭니다. 이 개막 직전 감독 사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까지 연결시킬 수 있었을지 확인해 보시죠. 어떨까 하는 느낌도 있었을 그 말이죠. 아직까지는 출발이 대단히 좋습니다. 높이를 살립니다. 바깥쪽 밀립니다. 범실입니다. 얼마나 팀을 좀 지켜주는지인데요. 강력한 서브. 자, 그대로 욕심내지 않고 넘겼습니다. 이용호 센터 그대로 넘긴 골. 센터의 점프. 몸이 아직 안 올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지만 충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미겔 리베라 감독과 또 안드레스 비에나 선수가 같은 이 스페인 국적의 감독과 선수였기 때문에 더 이제 마음을 모았었는데 우선 감독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황태규 선수 많이 놀랬다는 그런 얘기 전했습니다. 알리 바젤리 연타인데요. 자, 볼 데드가 됐다는 마지막 판단입니다. 김정호 서브 윤서진 쪽입니다. 전위 공격 막힙니다. 그로지다노프 불가리아의 그로지다노프예요. 타이밍 한번 뺏겼지만 아주 깔끔하게 경기를 풀고 있는 삼성화재입니다. 리시브 길어요. 직접 강타 놓치지 않고 있는 그로지다노프. 좋은 브로킹의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빠르게 준비하면은 블로킹이 그 타이밍을 읽기가 좀 어렵겠어요. 연속 3득점의 KB. 리스브 잘 됩니다. 속공! 완벽한 속공 득점. 강한 서브. 우선 견뎠습니다. 왼쪽 블로킹 2명 따라갑니다. 유효 블로킹 만들고. 자, 점핑 연결. 맨손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로지다노프. 우선 띄워놓고요. 블락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빠르게 김재희가 지금 붙어봤는데 이번 서브 중요하죠? 비에나의 서브. 그로지다노프. 그로지다노프. 정민수가 일단 띄웠습니다. 그리고 부시로 미는 볼. 그리고 이용호 센터. 백어택 갑니다. 잡을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파워풀합니다. 지금 차영수 선수의 머리에 맞은 걸로 보이는데 보실까요? 물레대가 너무 많아요. 전위 공격인데요. 알리 파즐리. 파즐리도 8득점. 페퍼전 축구대행이 시즌 들어가서도 뭐 한 달 동안 좀 재정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감독이 바뀐다는 건 선수들에게도 충분한 시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선수의 이제 사이브리드 목격 서브인데요. 한 번 던집니다. 자, 이번엔 컨트롤 살렸습니다. 그러나 대각선으로. 그만큼 활용 민원도 많아지고 있고요. 윤선지 선수가 움직입니다. 충분히 타점을 살리면서 자, 빠른 스윙으로
그것도 이제 1라운드에 같이 합류를 하는 거니까 시즌 초반 아니겠습니까? 네. 자, 붙잡습니다. 차영석이 볼을 살렸습니다. 피에라의 빠른 스윙, 볼을 달래는 능력, 이게 바로 피에라예요. 네. 김준우의 서브. 자, 리시브는 잘 됐습니다. 컴바운드. 황경미 선수 자리 쪽입니다. 자, 황경미 받았습니다. 리시브를 하고 올립니다. 속공! 좋은 선택. 차영석. 노정욱의 서브. 가운데. 왼쪽. 왼쪽. 윤서진. 삼성화재. 백의 속공. 자, 지금 리딩 기다리면서 윤서진. 점수 5대2. 한 번 더 줄 수 있어요. 이번엔 방향을 틀었습니다. 삼성화재가 볼을 살립니다. 김우진의 공격 블로킹을 뚫었습니다. 연속 득점이 오른쪽에서 나옵니다. 백어택. 피에라 범실. 상대편의 서브가 조금 좀 약해지니까 뭐 여지없이 그대로 좋은 공격이 나오네요. 네. 조지 다노프. 네, 이런 공격을 성공시킵니다. 여전한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화재는 외국인 없이 구성을 합니다. 오른쪽. 피드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윤서진의 서브. 잘라 들어옵니다. 파이팅. 서브 황경민. 중앙 백어택. 막을 수가 없습니다. 손을 갖다 대지를 못했습니다. 차영석의 서브. 자, 경기 마칠 수 있을까요? 끝냅니다. 그로지나노프가 27득점 경기를 마쳤습니다. 자,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코트를 지키면서 공격을 책임졌던 그로나우프 선수는 화려하게 삼성화재가 개막 첫 경기 승리를 거둡니다. 7개의 서브 에이스로 분위기를 가져온 삼성화재인데요. 그로즈다노프 선수가 27득점에 53%의 공격 성공률로 뜨거운 화력을 보여줍니다. 한편 KB손해보험 3세트를 가져오며 잠시 분위기를 바꿔봤지만 승리까지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삼성화재가 대장정의 시작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 지켜보니까 지난 시즌과는 좀 많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공격수들도 리시브에 가담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면서 토탈 배구가 이것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김상호 감독이 시즌 미디어 데이 때 알른소리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그로즈다노프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가 아마 그 걱정에서 웃음으로 바뀌는 그런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로즈다노프가 원맨쇼라고 해도 될 정도로 본인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해냈고 그리고 파즐리 그리고 김정호 이 삼각편대가 살아나면서 모든 공격을 아주 원활하게 잘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지난 시즌 요스바니한테 좀 치우쳐 있던 모습들을 많이 보여 있었는데 전원 리시브, 전원 공격이 가능한 배구를 보여주면서 KB손해보험을 좀 어려움에 빠뜨렸죠. 그리고 올 시즌 이 삼성화재가 조금 기대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선수층도 상당히 단단해졌고요. 기량이 뛰어난 두 세터 이호건, 노재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두 외국인 선수들 흔들릴 때 김우진, 이시몬 이 두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투입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고 그리고 4세트 때 이 김상호 감독이 신의 한 수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네. 김우진 선수의 투입이 적재적소에 잘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승리를 4세트를 마무리 잘 지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삼성화재가 또 이번 시즌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단단히 준비했는지가 좀 느껴지는 경기였고요. 이 그로즈다노프 선수가 베일에 가려져 있어서 이 변수가 아닐까 했는데 이 상수로 오늘 이 베일을 벗으면서 앞으로 이번 시즌 삼성화재가 보여줄 또 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상당히 기대가 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올 시즌 스페셜 V의 새 코너죠. 오늘의 짤방인데요. 또 어떤 장면들로 채워졌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박정아! 네. 끝냅니다. 페퍼저축은행이 개막전에서 승리합니다. 수원 감독 체제 첫 승을 이뤄내고 있는 페퍼저축은행은 굉장히 고른 플레이와 오늘 굉장히 희망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3대0 원정 경기에서 완승을 거둡니다.
역시나 오늘의 짤방은 이 개막전에서 감독 데뷔 첫 승을 거뒀던 장소연 감독이 또 장식을 했습니다. 확실히 장소연 감독과 함께하는 페퍼저축은행의 이번 시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봄배구를 노리는 한국전력과 이 통합 5연패에 도전하는 대한항공이 만났습니다. 어떤 경기를 펼치게 될지 두 팀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결과는 대한항공의 우위였습니다. 대한항공의 예상 승리 확률 83.3%였고요. 한국전력은 16.7%였습니다. 확실히 지난 시즌도 그렇고요. 이 승패 예측 시간이 좀 해설위원들에게는 좀 부담으로 좀 다가왔는데요. 신입이라고 봐줄 수 없습니다. 박초로 해설위원은 좀 어떻게 예측했는지 또 이 대한항공이 우위를 전망한 이유는 뭔지 좀 전해주시죠. 대한항공의 우위라고 저는 전망하지 않았고요. 네. 제가 있던 팀이 이 마지막 팀이 이제 한국전력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한국전력 좀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이 워낙 이 선수 수준이 두껍기 때문에 경기 운영에 되게 원활한 모습들이 좀 있고 기본적으로 이 팀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보다는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승은 대한항공이라는 말이 좀 있을 정도로 통합 4연패를 달성한 팀답게 전력이 가장 안정적이고 한국전력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한 선수 유광우 손에서 만들어지는 이 안정적인 세트 플레이로 대한항공 유니폼을 갈아입은 요스바니의 빠른 플레이 이 모습들을 얼마만큼 확실하게 살려나가면서 이 팀을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박초로 해설위원이 한국전력을 좀 승리하겠다고 꼽은 이유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응원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적절은 네. 앞으로는 그 승패 예측할 때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뭐랄까요, 지금 이 전체적인 거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대한항공이 워낙 또 선수도 잘하고 네. 그다음에 구성도 좋기 때문에 뭐 모든 이 팬분들 그리고 전문가들도 승리를 점쳐지는데 이 또 한국전력은 한국전력만의 좀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뭔가 몰아치는 그 에너지가 있고 선수들이 그 시즌에 들어갔을 때 집중력은 정말로 말 못하게 또 뿜어나 나오는 이 에너지가 독특해서 아무래도 그 대한항공은 좀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철희 의원이 좀 어색하지 않도록 근데 이 한국전력이 엄청 잘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뭐 그대로 보입니다. 또 그만큼 마지막 팀에 있다 보니까 좀 애정이 가죠. 화이팅. 네, 화이팅. 한국전력 화이팅.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대한항공 화이팅. 또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또 직접 경험해 보셨으니까 또 알 수 있을 텐데요. 과연 이 경기에 또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지켜보시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시즌 첫 경기에 나서는 IBK 기업은행과 개막전 패배의 아쉬움을 지워야 하는 현대건설이 맞붙게 됐습니다.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현대건설의 우위였는데요. 현대건설의 예상 승리 확률 66.7%였고요. IBK 기업은행은 33.3%였습니다. 확실히 현대건설의 좀 승리를 예상한 해설위원이 더 많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참고로 저는 이쪽이 아닌가. 낮은 쪽이었는데 낮은 쪽에 이야기하려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해설위원들의 그 생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현대하면은 이제는 기본적인 전력이 있고요. 또 본인들이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일단 위기 관리 능력이 좋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긴 하고 사실 근데 한 가지 이 김다인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것 같고 네. 그 이유는 머마 선수가 첫 경기에서 11득점에 26.8%의 성공률 머마 선수답지 않은 그런 성공률이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머마 선수가 경기할 때 이렇게 부진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성공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김다인 선수가 나오면 머마 선수는 아마 자존심이 있어서 좀 빠르게 회복할 것 같은데 김사랑 선수도 물론 뭐 열심히 하고 잘하지만은 그래도 김사랑 선수가 나오면 본인의 리듬은 조금 더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 김다인 선수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성적이 좋은 팀들의 공통점은
연패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패하고 난 다음에 뭐 그 다음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예를 들어서 4승 4패다 그러면 4번 이기고 4번 지는 것보다는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만이 사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또 준비를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대건설이 승리하겠다라고 예상한 해설위원이 더 많았는데요. 박미 해설위원은 그중에 IBK 기업은행을 꼽았습니다. 이 두 분 모두 대세를 따르지 않고 마이웨이를 외쳤는데요. 과연 내일 경기는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보시죠. 네, 이어서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내일 저녁 6시 50분부터 IBK 기업은행과 현대건설의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호건 캐스터와 박미 해설위원이 함께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정신없이 좀 달려와 봤는데요. 스페셜 V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두 분의 소감을 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모처럼 많이 또 함께 하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여자 경기가 몇 경기 아직 하지 않았지만은 내용이 좀 이렇게 3대0 이런 경기 또 뭐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기도 일단 있으니까 내일 경기는 좀 박빙의 경기를 해서 5세트까지 가든지 아니면 정말 좋은 경기를 하든지 이거를 좀 바라봅니다. 이 한 시즌 내내 또 비시즌에도 이 변함없이 배구만을 또 생각하는 박미 해설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악건성 손에 땀 한 방울 안 나는 박철호 해설위원이 스페셜 V 첫 방송 좀 어떻게 느꼈는지도 궁금해요. 확실하게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대본을 보면 안 되겠다.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좀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네. 좀 더 다음에 이 스페셜 V 할 때는 제 네. 생각 있는 제 의견 그대로 좀 재밌게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보통 첫 방송 마무리할 땐 좀 감동적인 멘트를 하는데 상당히 이 현실적인 이 티 같은 발언을 했던 박철호 해설위원인데요. 앞으로 이번 시즌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발전해 나가는 박철호 해설위원의 또 해설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스페셜 V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